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에 눈여겨봐야 하는 사안들과 비트코인의 방향성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슈퍼코인 투자지도라는 신간을 출간을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투자 전략을 한 권에 꽉꽉 눌러 담았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은 이번 대세 상승장을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결국은 거시경제의 변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된 것들 다들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요. 제가 토요일날 시황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네, 중요한 지표가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전치와 예측치를 갖다가 거의 말도 안 되게 상회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큰 폭으로 차이가 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이제 조정을 겪은 것이죠. 그런데 요거는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도 3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비농업 고용지수가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는데 실업률도 오히려 좀 늘어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는 서로 좀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토요일에 또 발표된 것 중에서 애틀랜타 연은에서 GDP 나우라고 하는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농업 고용지수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금리 인하의 시기가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또 발표가 됩니다. CPI 지표가 수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이 결과에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많은 관심을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의 어떤 상황들인데 10X 리서치에서는 비트코인이 CPI 결과가 3.3을 하회할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점을 뚫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낸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목요일에는 FOMC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 예정은 거의 동결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9월 달까지도 동결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더 지배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FOMC 기자회견을 주목하셔야 되죠. 향후에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들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자, 여기에서 또 자산 시장의 방향성들이 더 많이 구체화가 됩니다. 네, 그런데 금리에 대한 전망들이 지금 또 조금씩 바뀌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네, 패드와치 결과 한번 보시면은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9월에 한번, 12월에 한번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지표 발표 이후에는 11월 달에 한번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된 직후에 블룸버그는 JP모건의 어떤 전망치를 갖다가 언급을 하면서 금리 인하 시점 전망을 7월에서 11월로 JP모건이 전망치를 연기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그런데 어제 또 내보낸 기사를 보면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연준이 2차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내보낸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조금 더 많은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또 소폭 반등하는 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 흐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19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출시된 34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지금까지 103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습니다. 전체 유통량의 5% 정도의 보유량인데 유실량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더 많은 어떤 비율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주 가파르게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또 통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또 시장의 상황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지표는요, 장기 보유자들의 지금 공급의 어떤 손실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지표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손실이 1% 미만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롱텀 홀더들, 즉 장기 보유자들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구간들 이후에는 어떤 흐름들이 나타났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네, 어김없이 불장 랠리를 이어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도 이 정도 구간들의 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또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들을 더 높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만 클래스 실현 변동성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표가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구간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낮은 구간을 의미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낮은 구간으로 접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변동성이 낮은 구간을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대세 상승장을 앞두고 이 흐름들에서는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가지고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다음은 비트코인의 1일 활성 주소 수를 한번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지금 하강 추세가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 구간의 어떤 저항 구간을 뚫고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에 76만 5,480개의 어떤 주소들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자, 이런 네트워크 활동이 크게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비트코인의 강세장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거래소에서 16억 달러의 비트코인이 출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거래소에서의 어떤 출금량 자체, 즉 거래소의 보유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의 축적 주소도 올해 초까지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4월 말부터 해서 급증하는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들이 다시 비트코인을 좀 사들이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 대세 상승장이 더 크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뉴스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테크 펀드레이저 행사에서 자신을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칭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암호화폐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해당 분야를 매우 지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암호화폐 친화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재선 승리를 위해서 암호화폐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암호화폐 채택에 대한 움직임들도 계속해서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뉴욕 멜론은행이 보고서를 통해서 패밀리 오피스의 약 39%가 암호화폐에 적극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패밀리 오피스 포트폴리오에서 암호화폐가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낸스 CEO가요, 암호화폐 산업이 초기 다수자의 단계로 진입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혁신가와 얼리 어답터, 그리고 초기 다수자, 후기 다수자, 늦가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요 단계에 딱 초입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지금 앞으로 암호화폐 산업이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는 트레이더들과 애널리스트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강세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요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텔레그래프가 전문 트레이더들의 어떤 분석을 인용해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연일 자금 순유입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비트코인 가격의 포물선형 상승 랠리를 촉발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구간에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응축 단계를 지나서 포물선 랠리를 그리고 올라간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은 늘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굉장히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팔로워 8.5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제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비트코인 가격이 72K의 심리적 저항성 부근에서 돌파를 위한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는데, 결국 ETF 수요와 자연스러운 자금 유입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상승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라크 데이비스라고 하는 애널리스트도 암호화폐 시장의 뜨거운 강세 랠리가 곧 가시화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결국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그리고 여러 기업들, 나스닥 상장사들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비트코인의 어떤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채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는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 강세장이 이번 4분기에 정점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12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어떤 가시화된 소식은 아니지만 시장의 어떤 커뮤니티에서 전해지고 있는 루머들을 좀 살펴보면은 블랙락이 다음 달에 솔라나 ETF를 신청할 것이다, 이런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거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알트코인의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중국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미국보다 먼저 승인을 했죠. 네, 그리고 더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중국이 결국은 굉장히 많은 어떤 암호화폐를 도입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향후에는 암호화폐 금지를 해제하고 결국은 적극적인 어떤 채택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런 정황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이 되는 경우가 일어나게 된다면은 결국은 시장 가치는 수십 배 급등을 하고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선 파이어 차트 보시면은 여전히 72K에서 아주 강력하게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73K에서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72.5K에서도 매도벽이 꽤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4K까지도 전체적으로 매도벽이 촘촘하게 형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가격 바로 상단으로는 촘촘하게 형성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매도벽의 두께 자체가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벽 같은 경우도 가격 하단으로 촘촘하게 형성은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두텁지 않게 형성된 걸로 봐서 여전히 매수세는 이 구간들을 뚫어내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시면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이 구간부터 물량을 일정 부분 넣으면서 가격의 소폭 반등을 이끌었는데 여기서는 물량을 던지고 관망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시간 동안에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망의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제 갈색 고래가 물량을 넣을 때 오히려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빨간색 고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주문량들이 하향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번에는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 구간이요, 굉장히 중요한 구간들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22MA를 딱 터치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세가 계속해서 어떤 매수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중요한 부분은 우선은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22MA인 68.6K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을 하게 된다면은 72K 상단의 어떤 이 저항 구간들을 돌파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73.7K라고 하는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두 구간을 돌파하고 나면은 또 상승 랠리가 더 가팔라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80K와 88K까지도 지금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격이 이 구간을 지키지 못하고 하락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52평선이 있는 이 빨간색 구간 65.8K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URPD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은 요 회색 영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방과 하방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격대 상단에는 70.6K 부근에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6K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것이 또 중요한 어떤 미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은 상대적으로 이제 옅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68.4K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굉장히 격전지였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내는 것들이 중요한 미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인투더 블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매물대 구성으로 봤을 때도 현재 가격 구간이 이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상방보다는 지금 하방이 더 두텁게 지지 구간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농업 고용지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비트코인은 가격 방어를 잘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67.3K에서 69.3K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매물대들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3만 개 주소에서 무려 10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거래가 됐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현재는 상방에서 잘 버텨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있는 중요한 거시경제 어떤 이벤트들을 잘 소화해내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가격의 방향성들이 많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